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Чанампак. Я работаю переводчицей русско-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Я училась русский язык в Казахстане. Когда мне было 17 лет, вся наша семья должны были переехать в Казахстан. И там я ходила в школу и университет, и там учила русский язык. Сейчас, я сказала до этого, работаю переводчицей русско-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로 통역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고등학교 때 카자흐스탄에 이민을 갔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서는 한국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네. 통역사님 이것저것 영상을 좀 했어요. 네네. 네. 마음 통역사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 통역사라고 소개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가끔 이제 마음대로 통역해서 마음 통역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의미는 아니고요. 아무리 사람이 달변가라고 해도 본인 모국어라고 해도 본인의 의중을 100% 확실하게 전달한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해서 그런 의미로 마음 통역사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어떤 계기로 러시아어 통역사가 되기로 결심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원래 러시아어는 관심 있던 언어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언어 자체는 배우는 걸 상당히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학교도 고등학교를 외고로 이제 지원을 해서 갔었는데 마침 그 시기에 카자흐스탄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당시에는 공용어로 사용하던 것이 러시아어였기 때문에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거기서 이제 다니면서 러시아어를 배우고요.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러시아어를 하는 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됐었죠. 그 부서에서 일할 때. 그리고 한동안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있다가 통번역대학원을 2016년부터 다니기 시작하면서 통번역사라는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통타뷰. 아무래도 저희 채널이 통역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통대에는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과제는 어떻게 하고 네. 시험은 어떤 식으로 보는지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하면 9시부터 12시 12시에서 3시 시간상으로 보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라는 게 3시간을 통으로 수업하는데 그 중간에 한 10분, 15분 정도 쉬고 그리고 12시부터 다시 새로운 수업이 시작돼가지고 3시까지 진행되고 그 중간에도 한 10분 정도 쉬고요. 그런 식이라서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김밥이나 약간 빵이나 그런 걸로 많이 때우게 되고 수업 시간은 일단 그래요. 배우는 거는 예전에는 번역이냐 통역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했어요. 2학년 올라갈 때. 지금은 둘 다 배울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차 통역이라는 것, 동시 통역, 번역 같은 경우에는 기술 번역이라고 해가지고 과학, 전문 의료 분야, 또 법률 번역 그런 것들 배웁니다. 수업 시간에는 그러면 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순차나 동시 통역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거잖아요. 네. 통역의 주제를 한 가지를 주세요. 텍스트를 한 명이 준비를 해오고요. 주제에 대해서 그 주마다 준비를 해가면 발화자가 말하는 동안 통역을 하는. 또 남아있는 학생들은, 통역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걸 듣고 어떤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어떤 부분은 좋았다, 크리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평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대 재학 시절에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런 적은 있었어요. 난민을 통역하는 거예요. 발화자로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을 통역하는 건데 너무 슬픈 거예요. 고생했던 얘기들, 막 어떻게 국경을 건넜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막 통역하면서 막 울컥울컥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은 있었어요. 통터뷰. 또 아직까지도 러시아를 되게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러시아어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낯설어 하시죠. 아무래도 미국이나 뭐 주변국들, 중국, 일본 이런 데 비해서는 문화적인 교류가 덜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전 문학 이외에는 특별히 많이 알려진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낯설어 하시지 않나 싶고요. 그럼에도
이번에도 제가 느끼는 매력이라는 거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의 특성이 언어에도 묻어나는 것 같아요. 보통 러시아인들이 좀 무뚝뚝한 면이 있거든요. 그 언어가 듣기에 상당히 투박하고 무뚝뚝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좀 따뜻한 또 내면이 있다라는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건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가적이나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서 통역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 게 러시아 사람들 잘 안 웃는다 이 말씀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러시아 분들은 이를 위아래 다 드러내고 웃는 거를 상당히 모자라 보인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만 미소 짓는 정도 수준. 그래서 막 활짝 하하하 웃는다든지 그런 거를 조금 지양하시는 편이에요. 그런 게 조금 조심해야 될 점? 얕잡아 보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통타뷰. 이번에 엄마가 없다고 매일 슬프진 않아 이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책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없다고 매일 슬프진 않아 라는 책은 제가 이번에 쓴 책인데요. 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제목 그대로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즉 한부모 가정에서 제가 자라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적어본 건데요. 그 이전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혼이라든지 뭐 한부모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약간은 쉬쉬하고 감추기도 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책들이 없었더라고요. 이혼을 한 대상의 이야기는 있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쓴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때의 내 마음을 한번 대변을 해보면서 또 이런 가정은 실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일반 가정에도 한번 공유를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그렇게까지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을 것 같다. 그런 목적으로 써봤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100%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때그때의 감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때 어떤 걸 느끼고 또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한번 알려드려보고 싶었어요. 통역사님이 책을 쓰시면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구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일 이제 뒷부분인데요. 에필로그 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당신도 덮어놓고 열어보지 않으려는 상처가 있다면 꺼내어 돌아보고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두렵더라도 상처가 낫기를 바란다면 언젠가 내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통타뷰.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통역사로 활동하시면서 어떤 순간이 가장 보람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뭐 단연 추구는 다시 연락 주실 때예요. 진짜로 내가 도움이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는 다음번에 다시 불러주실 때예요. 그때 했던 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뭐 여실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좋죠. 그래서 한 번은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 무역 상담회에 오셔가지고 통역을 하시고 돌아가셔서도 계속 저한테 메일 주시고 지금 일상이 어떻다라고 사진도 보내주시고 그런 그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렇게 친해지면은 뿌듯해요. 그때 기억이 나쁘지 않았구나.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으시구나. 그런 생각할 때 참 좋습니다.